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여반에서 진행되는 메이데이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메이데이 안에서는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슈들 두 가지 정도 살펴드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관련 종목들도 살펴드리고, 그리고 감신 종목들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편과 2편에 나누어서 1편에서는 지난 시간에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의 주가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2편에서는 또 이제 관심 종목들을 안내 드리고,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가 상승을 하면 별배지를 하나, 20%가 하락을 하면 별배지를 회수하는 그런 룰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황대근 멘토님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그렇죠. 뭐 제가 픽한 종목들이 승승장구를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좀 보기가 좀 배알 꼴린다고 해야 될까요? 이 별배지가 오늘 그럼 몇 개죠? 총 오늘 4개 추가돼가지고 총 5개를 받을 예정입니다. 오성 장군. 네, 근데 색깔이 오늘 좀 걱정되는 게 좀 색깔이 나서 여기 별 5개 딱 달면은 약간 북한 그렇죠. 오해를 하지 않고 사상 검증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리뷰부터 먼저 해봐야겠죠. 별이 5개. 별 5개. 장수 돌침인가? 색깔도 약간 흑색깔. 그러니까 장수 돌침대. 자, 일단 먼저 별이 5개가 됐었던 우리 순서대로 네. 설명을 좀 해봅시다. 네. 네, 첫 번째는 삼성중공업. 당시의 촬영일이 1월 12일이었습니다. 네. 흥하해운도 1월 12일이었고요. 네. 삼성중공업이랑 흥하해운이랑 최고가 서치가 얼마 정도 상승을 했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한 25% 이상 상승을 해줬죠. 저희가 메이데이 촬영한 종가 기준으로 25% 상승해줬는데 최근에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미중 갈등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조선업을 제재한다라는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이 부분에서 반사이익을 통해서 이 한국 조선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 부분이 초점이 된 거죠.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당일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면서 강한 상승을 동반을 해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도 1월 12일에 같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1월 17일에도 4,000원, 바로 이제 5,300원까지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29% 상승하는 네.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그리고 1월 31일이었죠. 네. 우리기술하고 하나시스템 네.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좀 주셨었는데 당시에 1월 31일 종가가 1268원 각각 15,450원도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3월 12일에 1,500원까지도 좀 올라가는 모습들 네. 보여주면서 시기는 좀 걸렸어요. 맞습니다. 한 2달 정도 걸렸나요? 그 정도 걸렸죠? 네. 네, 2달 걸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이렇게 올라갔던 겁니까? 네. 최근에 당시에 설명드렸던 게 두산 에너빌리티와 좀 커플링 현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수주 관련된 호재성 이슈가 계속 등장을 해줬잖아요. 네네. 뭐 화력발전소 수주 호조가 좀 강하게 부각을 받았었는데 이때 당시 우리기술 역시 이 중소형 원전주 중에서 이 대장급 특성을 보여주면서 강한 상승폭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기술은 1월 31일을 말씀드리고 3월 11일에 1,597원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25%가량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나시스템이죠. 네, 하나시스템도 네. 제가 같은 날 이제 말씀을 주셨던 종목인데 당시 종가가 15,450원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1월 31일에 우리기술이 1,268원에서 3월 12일 1,597원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25.9%가량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시스템 같은 날 종가 기준으로 15,450원 종가였었는데 흐름들이 좀 어땠습니까?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투자 포인트가 이 수은법 관련돼서 이슈가 소멸이 되면은 수급이 쏠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은법 기재위가 통과가 되면서 관련된 시장의 수요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AI 관련된 이 주식들이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 방산주 중에서도 하나시스템이 부각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월 26일에 촬영을 했던 종목이죠. 네. 현대건설이랑 풍산이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주가 움직임이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배당락도 나오면서 중간 배당이, 분기 배당이 좀 있었나 봅니다. 배당락이 좀 나오면서 같이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풍산, 같은 날 말씀해 주셨던 풍산, 최근에 움직임이 좀 굉장히 드라마틱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네요. 2월 26일에 안내드린 풍산입니다. 당시에는
차량일 종가가 41,750원 부근이었죠. 자, 최근에 주가 움직임들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근도 가파르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그 키포인트가 바로 구리 가격이죠. 이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공급에 대한 차질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특히 칠레 같은 경우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 구리 생산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인데 이 칠레도 공급에 대한 이슈가 존재했었고 이 중국의 재련소 역시 이 파업을 하면서 공급 차질 문제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공급 감소, 구리 가격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풍산 주가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풍산도 3월 28일 기준으로 51,900원을 터치를 해주면서 24%가량 상승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총 6종목을 말씀을 해주신 것들 중에서 네. 현대건설 한 종목 제외하고 모두 20%가 넘었네요. 네, 맞습니다. 실력이 대단하신데요. 아닙니다. 이 다 잘 배워가지고 좋은 스승이 있어야. 나도 이렇게 못하는데. 자, 알겠습니다. 별이 5개. 자, 저희 웨이데이 최초로 별 5개 멘토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자, 적중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황대근 멘토께서 가지고 온 관심 종목들과 관련 종목들, 이슈들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어떤 첫 번째 이슈들이 있는지 우리 블링블링 대근님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조선업과 관련된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앞서서도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때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다시 한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분위기가 지금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패권 다툼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미국과 중국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부터 해서 반도체, 이번에는 이 조선까지 이 이슈를 받고 있는데 미국의 대선이 11월이지 않습니까? 네. 이 대선의 지지율을 보게 되면 현재 바이든이 또 최근에 많이 따라와 줬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율 측면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 강한 이슈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이 중국을 제재하는 그런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1월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약간 정치적인 그런 발언들이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다가오고 있거든요. 네. 과거 보면은 트럼프가 집권을 했을 때 당시에도 중국을 먼저 무역 분쟁으로 때리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바이든이 그걸 좀 이어받은 형국이었긴 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최근에 트럼프가 다시 표심이 몰리게 되면서 바이든이 약간 그걸 의식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같은 바이든도 안 그런 척하면서 중국을 트럼프보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중국을 제재를 하긴 했거든요. 결국엔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자기의 지지권자들의 이권에 맞춰서 정책을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자국 내 산업을 지키는 큰 틀은 이제 자국 내 산업을 지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2차 전지하고 반도체 특히 이쪽으로 지금 강하게 싸움이 번지고 있는 게 2차 전지다, 반도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철강 쪽에서도 관련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 관련된 이슈들이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전미철강 노조가 미국 내에서 5개 정도가 있는데 이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이 조선 업체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 이슈를 받는 거죠.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그 반사 이익을 한국의 조선업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책적인 측면을 좀 살펴봤는데 우리가 일본의 경우에도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최근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좀 이어왔는데 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업계에서는 어떠한 평가가 나오고 있냐, 이 자동차부터 조선주까지 호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마이너스 금리인 상태에는 엔화 가치가 떨어진 상태였죠. 자, 근데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한다 그러면 엔화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과거의 사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플라자 합의 같은 경우에 엔화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수출을 원활하게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당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게 되면 일본의 경우에는 수출 산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반사이익 관점에서 이 한국의 조선사들이 호재성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태강하고 성광밴드를 가져왔습니다. 네, 태강은 어떤 종목이죠? 결국에는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 조선 기자재 업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조선 기자재 역시 이 수급이 빠지면서 시장의 수요를 받게 되면 이 추후에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태광이나 성광밴드 같은 경우 모두 이 BPS 대비 낮은 주가를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태강의 주가 흐름들하고 기업의 상태가 좀 어떤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광에 대한 재무적인 측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2023년을 기준점으로 봐야겠죠. 매출액이 많이 증가를 해줬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태광은 앞서서 선박 기자재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LNG와 굉장히 큰 연관이 있는데 이 LNG에 대한 수요가 2040년까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분석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결국 LNG 때문에 이 실적적인 부분에서 호재가 작용을 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으니까 EPS도 상승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EPS 관점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PS가 1350원에서 2078원까지 증가를 했는데 그에 맞춰서 이 PR 역시 살펴보게 되면 PR도 11.93에서 7.09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프리미엄도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태광 같은 종목은 성장성에 초점을 두면서 우리가 기업을 추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태광의 실적을 살펴봤는데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에 반대돼서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적일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현재 주가 수준에서 PR이 9배이기 때문에 이 PR 관점에서 봤을 때도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 역시 태광과 마찬가지로 조선 기자재 업체인데 이 재무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좀 다릅니다. 이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증가를 했어요. 자, 영업이익도 증가한 모습인데 이 당기순이익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태광이 좀 더 매력적이다, 조금 더 성장성이 더 있는 종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차트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이 태광과 성광밴드가 굉장히 비슷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태광 같은 경우에는 이 성장률을 주가가 다 반영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태광은 그래도 재무적인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우리 관심 종목들의 리뷰까지 해드리면서 태강, 성광밴드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 철강 시장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과 더불어서 대선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시해서 이 산업적인 부분들을 우리 국내 시장에서 국내 조선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들을 체크를 해보자 라는 말씀도 같이 이슈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메이데이 시간은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우리 두 번째 메이데이도 계속 촬영이 진행이 될 건데 1편과 2편이 나누어서 업로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 내에 오셔가지고 지난 영상도 같이 봐주시고 앞으로 올라올 2편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 투자자분들의 각각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서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